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경품 이벤트를 했죠. 그 이제 꽃가루로 인한 이제 비염을 예방하는 전자제품이에요. 충전식이고요. 이것을 경품으로 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그 슈퍼생스 쏴주신 분 전량하고, 그리고 멤버십 회원 또 전량하고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제가 그 사다리를 그려놓고 추첨을 했는데 지금 그 과정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은 걸 쭉 늘어뜨려 놓고 이 사다리를 그린다는 게 찍기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아무튼 제가 뭐 약속드린 대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저한테 공헌도가 뭐 많고 안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명단을 무작위로 놓고 사다리를 그려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아이디 닉네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카틀레아 초보라는 분이 있어요. TLEYA 카틀리아 초보. 네, 카틀리아 초보라는, 이 카틀리아가 아마 서양 난인 것 같아요. 난초 이름인 것 같은데 카틀레아 초보님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동영상을 마침 안 보고 다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또 추첨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를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그렸기 때문에 1순위, 2순위가 없었어요. 1순위만 딱 뽑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다리를 놓고 다시 또 그 카텔리아 분을 지우고 다시 또 사다리를 한번 다시 그려서 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텔리아 초보님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그 밴드를 통해서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제 카톡 아이디 아시죠? 카톡 아이디가 소신방입니다. 소신방 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주시고, 아니면은 뭐 이거 아이디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그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카틀리아 초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 전화번호, 성함만 알려주시면은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또 문자를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그 이전 동영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속아서 샀다. 근데 그 속아서 산 내용을 보니까 명명품을 구입을 했는데 몇 년을 키웠겠죠. 뭐 한 2, 3년 키워서 옷을 봤는데 민출란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데 뭐 환불도 안 해주고 뭐 연락도 끊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파신 분이. 근데 참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제 영상에 댓글이. 제가 이제 가짜란을 주의보를 영상을 제작했을 때 뭐 저도 속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게 뭐 이제 속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근절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지금 이런 난총이니 뭐니 뭐 상인들의 연합체니 에란인들의 연합체니 이런 거 쭉 만들어 놓고 그 연합체에서조차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은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꽃을 안 보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반복해서 올려놨었어요. 이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꽃을 안 보고 판매하는 철이에요. 꽃은 다 졌잖아요. 졌으니까 사진만 찍어 놨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홍화가 폈니, 복색화가 폈니, 명명품 보름달이니 뭐니 쭉 해놓고, 이제 꽃이 없으니까 사진만 딱 꽃사진만 띄워놓고 그냥 민출란을 파는 거예요. 그게 설사 화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꽃이 없기 때문에 민출란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꽃이 없는데 화물이다 복색하다 파는 것 자체가 속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기라 그랬어요. 꽃이 없는데 어떻게 복색하라고 믿고 사냔 말이죠. 그래서 꽃을 보려면은 또 몇 년이 걸리고 또 보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복골복인 거죠. 복골복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한 50%가 사망한다 보면 50%는 수익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민출란, 죄송합니다 하고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 꽃을 피기 전까지 죽은 것만큼은 수익이 되잖아요. 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꽃만 올려놓고 민출란을 파는 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될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왜 가온난초는 안 좋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가온난초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병충해에 좀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키워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고는 있는데, 이 가온난초를 구매했을 때, 뭐 비료를 준다거나 자칫 잘못해서 뭐 온도 관리나 뭐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은 죽기가 쉽죠. 왜냐면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겨울잠을 안 자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농장에서 또 그 가온난초를 판매하는 것은 이제 다량 재배, 다량 수확, 빨리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겨울에 뭐 시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분들도 가온난초를 하면서 병충해에 약하니까 농약을 어떻게 살포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재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뀐 환경에서 재배하다 보면은 많이들 죽이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온난초다 아니다를 전문가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지금 신화 판매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쁘게 막 중투가 올라오고 산반이 화려하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신화가 이제 꽃이 이렇게 있으면 신화가 벌써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잎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이건 전부 다 가온난초라고 봐요. 지금 신화 판매전 하는 거 다 가온난초라고 봐야죠.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집에서 난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그 신화가 지금 올라와서 무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신화가 자랐습니까? 이 최남단인 여기 부산에서도 그렇게 안 자랐는데, 저 위쪽은 뭐 이쪽보다 더 더디니까 신화가 지금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신화가 이쁘게 벌어져서 무늬를 확인하고 참 이쁜 신화를 달아놓은 그 상태로 신화 판매전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딱 100% 가온난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온을 하고 또 민출란을 꽃사지만 걸어놓고 이게 뭐 명목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출란교실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속으면은 한두 번 속을 때는 모르겠는데, 속음이 자꾸 반복되고 또 속았다고 하고 또 저희 출란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속습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매년 주의보를 올리고 있는데도 또 속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본인의 부주의, 본인이 차라리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란인들 분들도 스스로가 이게 뭐 가온난초라는 건 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꽃 사진만 올려놓고 꽃을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저거 이 난초의 꽃이네 라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사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를 좀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사주니까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란교실 보시는 분들은 꽃은 꽃대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꽃을 확인하고 그러고 구매를 하셔야지, 꽃이 없는데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판매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구매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가 밀양원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밀양원소는 우리가 밀양원소가 부족했을 때 오는 그 잎끝이 타는 경우라든가 황반 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초보이신 분들은 병인지 밀양원소 부족 현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인 줄 알고 농약부터 치게 되는데 밀양원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밀양원소 중에서도 식물 스스로가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섭취해야지만 되는 요소들. 근데 이제 일반 땅에서는 그런 게 이제 섭취가 되는데, 분 속에서는 극히 절제된 영양 상태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주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는 밀양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량 요소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지 2번만 줘도 되는데 뭐 주기적으로 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뿌리로는 먹지 못하는데 2%만 먹는 미량 요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흠뻑 뿌리까지 잎까지 흠뻑 주고 2% 먹을 것들은 2% 먹고 뿌리로 먹을 것들은 뿌리로 먹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물은 뿌리로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 끝까지 영양소를 올리는 작업이 기본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스스로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배달하는, 속된 말로 일을 좀 하게 된다.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식물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량 요소 얘기를 좀 이제 강조를 해서 드렸더니, 그 미량 요소를 또 소개시켜 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 영상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그 미량 요소를 뭐 어떤 거 좋다라고 소개시켜 주면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뭐 제가 협찬을 받아서 무슨 뭐 약이나 비료를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나의 특정한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회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농약이 됐던 비료가 됐던 좀 믿을 만한 우리나라의 회사가 하나 있죠. 대유라고 있습니다. 대유. 아주 연구 개발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비료나 농약들을 만들어 내시고, 또 광범위하게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유라는 회사인데,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대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유. 그래서 제품에 보면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미량 요소를 한번 눌러봤더니 미량 요소가 이렇게 뜨네요.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기 더보기 누르면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더 나오네요, 밑으로. 아주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미량 요소들의 사용 설명들을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처음에는 미리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리근 알파가 나왔고, 이제 신미리근 알파가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 미량 요소가 어떻게 작용해서 식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제 어설픈 소개보다는 이걸 한번 보시고, 나 요거 한번 줘볼래 라고 하면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신미리근 알파를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이 믿을만 하다, 이 회사 자체가. 그런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량 요소를 구매하시면 되고, 그 미량 요소 보면 NPK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미량 요소만 있는데, 가격이 싸요. 대유에서 나온 게. 난 전용 비료는 아닙니다만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한 봉지 사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뭐 1000분의 2000분의 1 그 이하로 좀 연하게 타서 한 번씩 가끔씩 주면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이 좀 키우는 양이 한 500분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값싼, 이게 유효 기간이 없으니까 값싼 거 사서 오랫동안 이게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미량 요소가 오히려 NPK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NPK는 우리가 흔히 유기질 비료라든가 뭐 다른 비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스스로가 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공기 중에도 있고 뭐 등등한데, 또 우리 수돗물 중에도 있고요. 근데 이게 미량 요소 중에 특별한 몇몇 요소들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나한테. 왜냐하면 이게 흙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분한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미량 요소를 투여해주면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제가 경품 발표를 하려고 이제 사실은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것인데,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위가 좀 이제 꽃샘 추위가 갔네. 바람이 안 부네. 이제 바람이 따뜻해지네라고 싶으면 바로 지금 긴팔이 더워졌어요. 이제 이 남쪽은 긴팔 입고 다니면 이제 낮에 더워요. 땀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반팔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덥습니다. 부산이 지금. 그래서 여름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봄, 가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에 난 관리 요령으로 이제 바로 진입을 해서 여름에 대비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린다면은,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중점적으로 다른 거, 비료도 좋고, 물 주는 것도 좋고, 뭐 다 좋고, 햇볕 관리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포기하고 한 가지만 좀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환기입니다, 환기. 공기의 흐름. 난실의 공기가 자연적 공기 흐름에 의해서 계속 흐르고 유동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새 공기로 바뀌고, 이러한 공기의 흐름과 유동이 난실에 있지 않으면은 난초는 상당히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하나 중에서도 난초 자체가 숨 쉬는데 어려워요. 호흡 곤란이 와요. 호흡 곤란이 오면은 기공을 열고 닫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광합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 열어놓고 밤이 좀 서늘해진다 하더라도 난초가 추워서 냉해를 입는 이런 걱정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한 윗지방도 문 완전히 개방해놓고 자연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연바람이 들어와서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난실에 공기가 흘러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난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 난 잎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아, 흔들리네? 라고 미세하게 착각할 정도의 흔들림을 주고 있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설사 난 잎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 하더라도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식물은 느낍니다. 이 난실 안에 공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그래서 맞바람이 쳐서 공기가 흘러야 되는데, 우리 집 그 베란다가 우리는 공기가 좀 흐르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난한테 바람을 씌우면은 탈수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이제 그 머리를 좀 쓴 거죠. 간접적으로 이 선풍기 바람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반대쪽이나 천장이나 이런 쪽으로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순환시키시는 분이 있죠. 순환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론적으로 봐도 순환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자연바람, 바깥에 바람이 들어와야지 안에 고여있는 바람을 자꾸 흔들어서 이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바깥에 온도가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하는 공기의 순환, 환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요거 잘못하면 공기의 흐름이 미약하거나 없거나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난초는 괴로워하는데 병입니다. 병과 충. 그러니까 그 병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만 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환기를 통해서 아예 예방해버리는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 놓고 병충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농약을 쳐서 예방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 친환교식 보시는 이제 그 구독자님들은 계속 이제 동영상을 시리즈로 시청하시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 동영상만 딱 보시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오늘 출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